안녕하세요. 저는 졸업과제 D52번 인디고 블랙파스타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신채원입니다. 저희 팀의 졸업과제 주제는 웹 어셈블리의 Just in Time Compiled Code 보호기술 개발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셈블리입니다. 웹 어셈블리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셈블리 언어인데요. 줄여서 와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와즘은 먼저 C, C++, 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파일되어서 생성되고 또한 다양한 런타임과 브라우저에서 기계어 코드로 변형되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와즘은 먼저 다양한 언어로부터 하나의 언어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웹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 없이도 웹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ust in Time Compil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ust in Time Compile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컴파일을 수행하는 기술로 JIT 컴파일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이 그림은 분기문과 반복문으로 이루어진 코드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고 초록색 네모들은 코드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코드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AOT 컴파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전체 코드를 미리 컴파일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는 전체 코드를 미리 컴파일해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 다음에 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기계어 프로그램을 이후 실행하게 됩니다. 반면 인터프리터 방식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코드를 읽어서 대응되는 기계어 코드를 실행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는 각 코드 조각에 대한 실행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서 실행합니다. AOT 컴파일은 실행 도중에 사용되지 않는 코드까지 컴파일해서 저장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이 코드들까지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인터프리터 방식은 똑같은 코드에 대해서도 새로 코드를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이 코드가 먼저 실행되고 반복되는 끝까지 실행된 다음에 다시 이 코드에 대해서 실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코드를 번역해서 실행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입니다. 반면 JIT 컴파일은 실행 중에 필요한 코드를 읽어서 컴파일하고 그 결과물을 저장합니다. 같은 코드에 대해서 컴파일 요청이 들어오면 새로 컴파일하는 대신에 저장된 기계어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JIT 컴파일은 효율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각 코드 조각에 대한 컴파일된 기계어 코드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복문이 실행되어서 첫 번째 코드를 다시 실행하게 되더라도 이 코드를 다시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는 것이 아닌 저장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JIT 컴파일 방식에는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계속해서 기계어 코드가 새롭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계어 코드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은 쓰기와 읽기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메모리 공간은 쓰기 권한과 실행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보안 법칙을 어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격자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기계어 코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계어 코드를 변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JIT 컴파일된 코드에 대한 보호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파일이 완료된 직후 코드가 저장된 공간을 쓰기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컴파일된 코드의 변조를 막았습니다.
또한 쓰기 권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텔 PK를 사용했습니다. 인텔 PK는 메모리 접근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메모리 보호 기술입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에서 각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PTE에 메모리 보호 키가 저장이 되어 있으며 각 키에 해당하는 메모리 접근 권한이 특수 목적 레지스터인 PKRU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키를 가지는 모든 메모리 페이지의 접근 권한은 PKRU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듯 인텔 PK는 레지스터 값만을 변경해서 메모리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서 동적인 보호를 수행해야 할 때 유용하며 또한 PKRU 레지스터는 코어별로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각 코어에 대해서 메모리 접근 권한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메모리 12400 어드레스를 가지는 어떤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PKey 2번이 메모리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때문에 PKey 2번에 해당하는 RW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에 대한 메모리 접근 권한을 오로지 쓰기만 가능하게 바꾸고 싶으면 다른 과정 필요 없이 이 PKRU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만 라이터블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호키를 어떻게 할당해야 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보호키에 대한 두 가지 설계 조건을 세웠는데요. 각각 연속된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보호키를 할당할 것, 그리고 보호키가 예측 불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인텔 PK는 메모리 페이지 단위로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때문에 4KB 단위로만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에 비해서 컴파일된 코드의 크기는 대부분 아주 작습니다. 코드 하나를 쓸 때마다 4KB 메모리를 쓰기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코드가 저장되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4KB 안에 있는 다른 메모리 공간에도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연속된 메모리 페이지가 한 번에 쓰기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연속된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키가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격자가 보호키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의 코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컴파일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같은 보호키를 사용하는 다른 코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격자가 보호키를 예측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보호키를 할당했습니다. 코드 스페이스의 시작 주소와 그리고 런타임이 실행될 때마다 새로 할당되는 이 오프셋 값을 해시 함수의 입력 값으로 주고 1부터 15 사이에 보호키 값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해시 함수는 서로 비슷한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반환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키 값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런타임이 실행될 때마다 무작위로 할당되는 오프셋 값을 통해서 런타임을 2번 실행해서 같은 메모리 공간에 코드를 쓰는 경우에도 반환되는 키 값이 서로 다르게 했습니다. 이 기법은 와즘 마이크로 런타임의 짓 컴파일러 상에서 구현되었고, 또한 우리는 추가적으로 와즘 마이크로 런타임 안에서 구현되어 있는 얼로케이터를 고쳐서 컴파일된 코드를 저장할 공간이 할당되는 알고리즘을 우리의 구현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